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도로교통법규를 담당하게 된 김동환 교수입니다. 반갑고요. 여러분들 그 수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선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 또 앞으로의 강의 일정 등등 관계되는 그런 사항을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OT 시간을 잠깐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도로교통법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생소한 것도 조금 같이 고민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설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과목에 대한 소개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선 그 공부 방향과 수험하는 태도, 수험 생활하는 태도를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OT를 진행하겠는데, 자, 우선 공부 방향이죠. 공부를 습관화시켜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뭐 수험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은 공부도 해봤지만 공부를 습관화시켜라 이 말은 매일 양치질하죠. 우리가 양치질을 그 안 하면은 찝찝하듯이 조금씩이라도 보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험 생활은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늘 그 시험에 실패하는 그 수험생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한 20년간을 수험가에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실패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공부를 며칠간을 열심히 하다가 또 한 1개월 정도는 또 뭐 공백이 있고 또 안 하다가 또 모처럼 또 뭐 책을 잡으면 또 한 2, 3일간은 또 엄청난 공부를 하고 또 공백이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효율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라는 거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예, 이 말씀을 아마 공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자 시험이 머리 좋은 사람이나 무슨 뭐 그런 공부 양이 많고 이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승부입니다. 이게 운전직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량이 엄청 많고 고도의 머리를 요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과목도 단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또 대다수 직장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직장생활, 이 수험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부를 습관화시키라는 말은 굉장히 수험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습관화시켜라. 예.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수험생활 하시는 분이 대다수가 이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낮에는 또 직장생활하고 저녁에 와서 주경야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 피곤하다고 그냥 하루를 그냥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또 용변 보는 시간 이런 자투리 시간이 굉장히 그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투리 시간은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수험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시간 이런 것들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좀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암기할 거를 메모해 놓으셨다가 식사하시면서 보는 그런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뭐 심지어 비근한 예로 국회의원 중에 고성덕 씨라는 분이 있죠. 이분의 공부 방법은 뭐 정평이 나 있지만은 뭐 그분은 뭐 고시 3개를 합격한 분이지만은 그분의 공부법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공부할 때 공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비빔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과 반찬을 따로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비벼가지고 빨리 먹는. 그러면 그 밥 먹으면서 뭐를 했느냐? 결국 와서는 공부를 계속 암기할 걸 암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자투리 시간도 시간이니까. 자투리 시간도 모아보면 굉장히 그래도 꽤 긴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영상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는 말씀은 이게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책을 안 보고 계속 영상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 영상만 믿고
영상 강의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더라도 어차피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합격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본격적인 공부는 영상 강의를 듣고 본인이 해야죠. 그런데 영상만 보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달라.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태군의 벼랑 끝에 섰다는 생각으로 임하라. 이 말은 결국 시간 확보죠. 직장인들의 시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습관화시키라는 말하고 1번하고 4번이 맞물리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그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도로교통법은 만점을 받아야 된다. 자, 만점. 만점 받고 싶다고 만점이 나오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전략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구조이론은 만점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대구의 수석 합격자가 자동차 구조이론을 4개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만점 맞았죠. 그러면 도교법 10문제, 자동차 구조는 10문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한 점에 배점이 5점 아닙니까? 그럼 4개 틀렸으니까 80점밖에 못 맞은 거예요. 수석 합격자가 80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만점 받았고 구조이론은 바로 4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80점으로 수석 합격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로교통법을 만점 받지를 못하면은 자동차 구조이론에서 더 맞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죠. 그 자동차 구조이론은 만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자동차 구조이론을 담당한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풀어도 만점 받기가 어렵다는 과목이 자동차 구조이론입니다. 이 과목의 특성을 아시고 도교법에서 만점을 받아놔야지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 그렇죠? 도교법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은 자동차 구조이론에서 더 맞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자동차 구조이론은 한 개 더 맞기가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달라. 그 다음에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라. 자, 기출문제를 꼭 확인하라. 기출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깜깜한 바다에서 가는 등대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등대가 없으면 배가 밤에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기출이 됐느냐, 과거에. 하나의 눈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눈높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바로미터죠. 이 정도를 공부해야지 합격에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자면 난이도가 기출문제가 7인데 공부는 4로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은 뭐예요? 완전 실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척도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단원별로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때마다 기출문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물론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령집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정독하라. 요거는 자투리 시간 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과목입니다. 그래서 법이 자꾸 개정되죠. 물론 개정되는 법은 제가 그때그때 다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법령집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법령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그렇죠? 예, 좀 시간도 할애하기가 힘들고 해서 그래서 법령집을 그 책 뒤에다가 첨부해서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물론 첨부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집을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중요한 법령은 다 소개를 할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특히 법과목이라는 특성을 좀 생각하시고 공부에 임해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한 달 앞두고 특히 마지막 정리를 잘해라. 이 말은 뭐냐면 시험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D-Day 며칠 앞두고 최종 정리를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수험생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얼마나 시험장에서 최대한 110%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한 양을 최종 정리를 잘해달라. 물론 파이널 특강이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시도를 할 겁니다.
파이널 특강도 물론 해야 되고 그렇지만 마지막 정리,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갖다가 마지막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해달라. 결국에는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강의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한 거 있죠. 그 중요한 것만 쫙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는. 그거라도 해야지 마지막 최종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못하면 결국 지식이 산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산만해지다 보면 시험장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 정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 자, 이 부분이 앞으로 강의 진행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 이론은 33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3강.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약 20강 정도 합니다. 요 문제풀이는 기출 따로 예상 따로가 아니고 예상 문제풀이와 기출 문제풀이를 합쳐가지고 조금 더 입체적인 공부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타 업체들 보면은 기출 문제풀이 따로 있고 예상 문제풀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요것은 왜 이렇게 같이 구성을 했냐면 기출이 이렇게 됐었는데 예상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입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이 공부에 더 효과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출 예상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에서는 이걸 시도를 안 한 기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게 5강 정도. 물론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설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5강 정도를 구성해서. 그래서 약 한 5강 정도까지 해서 약 50문제 정도를 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앞두고 여기 중요하죠. 제가 아까 최종 마지막 정리를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시험 앞두고 한 열흘 전, 시험 한 D-Day 열흘 전에 집중적으로 파이널 특강을 합니다. 이 파이널 특강은 뭐냐면 책을 한 권 전체를 놓고 이 단원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고 찍어주기입니다. 찍어주기죠. 그래서 찍어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급을 나눠서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A급만 거의 소개할 겁니다. A, B급. 이건 나올 수 있다. 요걸 정리를 요 강의를 꼭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동안에 산만한 지식들이 최종 정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왜 파이널 특강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느냐면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물론 제가 강의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한번 4가지로 제가 학원가에서 한 20년간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한 지도를 하다 보면 강의 지도를 하다 보면 수험생들의 그 부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부류가 있어요. 4가지. 자, 수험생들의 4가지 부류가 뭐냐면 첫째, 이 머리가 좋아요. 어떤 분들은 자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성실해. 그 다음에 4가지 부류가 있죠. 머리는 좀 나쁜데 성실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그러니까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리는 좋아요. 머리가 좋고 성실해. 그 다음에 머리는 좋은데 성실하질 못해. 그 다음에 머리는 나쁜데 성실해. 그 다음에 머리도 나쁘고 성실하지도 못해. 이렇게 수험생들의 4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절대 다수가 어디에 우리 수험생들이 들어있냐면 95%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보통 95%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암기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 이런 분들은 아예 수업 들을 필요가 없죠. 그죠? 알아서 합격해서 다 갑니다. 저런 분들이 강의를 들어서 뭐합니까? 알아서 공부해서 다 갑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약 한 2, 3% 됩니다. 2, 3%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강의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놓고 어디다가 핵심을 놓고 강의를 했냐면 이분들을 위한 거죠. 이분들. 쉽게 말하면 머리는 암기력은 좋은데 열심히 안 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머리는 나쁜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뭐냐면 공부하고 관계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강의를 그래서 공부량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특강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뭐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맞죠? 열심히 하는데 좀 공부하고 관련 없는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런 분들은 이거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위장은 요만한데 많은 양을 소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특강을 하는 겁니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머리도 나쁘고 성실하지도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예 이분들은 구제가 어렵죠.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좀 봤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예 책도 사놓고 등록해놓고 아예 보지도 않고 강의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처박아놓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구제를 못 하잖아,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도 2, 3%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놓고 어디다가 핵심을 놓고 강의하느냐면 이분들이죠. 절대 다수가 이분들입니다. 예, 95%를 차지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파이널 특강이 필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를 좀 잘 아시고 따라와 달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제 과목 소개죠. 지금까지는 공부 방법,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과목 소개입니다. 자, 법과목이죠. 예, 법과목입니다.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도로교통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법은 요 도로교통법, 요것은 그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요거 도로교통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도로교통법의 하나의 몸통입니다. 몸통.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죠. 그게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요게 국회에서 만든 법.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구성하는 팔, 다리 뭐 이런 게 있겠죠. 솜털, 머리털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바로 각 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서 만드는 거죠. 물론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각 부 장관들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각 부의 영들입니다. 각 부 장관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령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부르고 대통령령을 시행령. 쉽게 생각하세요. 큰 골격은 도로교통법이고 거기에 대한 이게 숲이에요. 숲. 쉽게 얘기하면 도로교통법은 숲이고 이제 요런 것들은 뭐야 되는 거예요. 밑에 것들은 하나의 나무, 그 나무를 구성하는 뿌리, 잎, 가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시행령, 시행규칙 166조, 100조, 152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출제율은 주로 이 세 군데서 주로 나옵니다. 주로 나온다. 그래서 뭐 골고루 나오는 편인데 주로 이제 많이 나온다면 도로교통법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령 뭐 도로교통법은 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이 숲이라면 요것들은 나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계되는 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십시오. 요게 큰 골격이고 요것이 하나의 골격을 이루는 하나의 가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목차별 구성입니다. 목차별 구성.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목차별로 시험 문제가 어디가 주로 많이 나왔느냐. 지금 별표 숫자 보이죠? 특히 2장이죠. 특히 2장.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 방법. 요게 이제 노면 전차의 통행 방법.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노면 전차.
노면 전차도 이제 도로교통법에 들어왔잖아요. 노면 전차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이런 모노레일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궤도 그러니까 모노레일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제 2장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10문제를 봤을 때 한 4문제 정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출제율이 2장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별표 3개, 2개 쭉 있죠. 예, 총칙에서도 지금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고 용어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교통사고 처리제 2개죠. 별표 2개. 별표 2개짜리는 가끔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자동차 등록 관리. 뭐 나올 때도 있고 별표 1개짜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별표 5개짜리 아까 차마의 통행 방법. 그 파트는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출제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과목에 대한 소개도 드렸는데 자,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특히 아까 제가 강조드린 게 뭐 강조드렸죠? 공부하는 태도. 예, 공부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 예, 그런 거는 꼭 놓치지 말고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면은 이게 특별히 머리를 고도의 머리를 요하는 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따라와 준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단기 승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규칙적으로만 임해준다면 얼마 안 가서 분명히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OT 시간을 간단하게 과목 소개와 공부하는 태도 등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본 강의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